최근에 맨유가 좀 힘들기는 하잖아요. 뭐 예전에 아모림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롤러코스터 같은 시즌이 될 것이다. 그 말처럼 딱 좋았던 경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또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요. 평소에 제가 인터뷰나 기사 내용들을 가져와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팟캐스트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어요. 디 애슬레틱의 이제 기자들이 운영을 하는 토크 오브 더 데빌스라는 팟캐스트 내용입니다. 지금 이 기자들이 맨유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패널들이 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이안 어빙이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모림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다음 시즌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견딜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로리 휘트웰이 말합니다. 글쎄요, 이건 모든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내부적 큰 갈등이에요. 스포르팅에서 우승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감독이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저기서 우승하는 건 쉬워. 여긴 프리미어리그잖아.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모림은 도르구를 제외하고는 스쿼드를 제대로 만드는데 이적 시장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아모림이 정말 그 사람인가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왜 이 길로 가야 하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패널 칼 앙카가 하는 말이요. 안타깝게도 아모림의 계획이 괜찮은지 보기 위해선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급하게 나서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는 것이 맨유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입니다. 이제 맨유에겐 계획이 생겼습니다. 이 계획이 좋은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20게임보다 조금 더 오래 이 계획을 고수해야 해요. 정말 힘들다는 건 알지만 또 아무도 매주 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요. 이걸 듣고 있다가 이안 어빙이 말해요. 스퍼스와의 경기에서 맨유가 보여준 공격적인 플레이 그리고 약간의 긍정적인 기회 창출 부분에서 희망의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이 경기에 대한 보도에서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죠, 롤이? 네, 저는 첫 실점 장면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점하기에는 형편없는 골이었고 선수들이 그저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듯 했어요. 결국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에티하드와 안필드에서의 경기를 떠올려 보세요. 이 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모림이 기회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는 스포르팅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환경이라는 건 알지만 이 사람이 멍청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매년 사람을 바꾸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앤디 미튼이 마무리를 해요. 우리는 시즌의 3분의 1을 남겨두고 리그에서 15위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조의 파괴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발췌해서 가져온 이유는 뭐 이 사람들이 다 옳다, 이 사람들의 내용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그 시선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 포인트가 지금 맨유 팬들이 안에서 좀 의견이 다른? 그거를 좀 많이 요약을 잘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휘트웰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모든 유나이티드 팬들에게는 내부적 큰 갈등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질문은 아모림이 정말 그 사람, 맨유를 구원한 그 남자인갑니다.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 길로 가야 하나라고 계속 스스로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딱 지금 맨유 팬들의 의견이 다른 정확한 포인트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 바뀌어야 하는 거는 알아. 맨유가 바뀌어야지. 구단이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 믿어줄 사람이 정말 더 가이, 그가 아모림이냐? 후뱅 아모림이라는 감독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 사람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모림 와서 지금까지 보여준 승률을 봐라. 테나우보다 최악이다. 아니, 퍼거슨 이후 모든 맨유 감독들 중에서 최악이다. 얘를 뭘 보고 믿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또 반대쪽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 사람이 보여줬던 그 시스템,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비판, 평가는 조금 더 이유가 돼도 늦지 않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 두 의견이 맨유 팬분들 안에서 좀 갈라져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은 이 팟캐스트,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에서는 물론 비판도 하고 실망도 하는 부분들의 내용도 있었지만은 낙관에 대한 얘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특히 휘트웰 같은 경우가 토트넘 이후 경기에서 쓴 기사에서 좀 비판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맨유의 시스템에 대해서 낙관적인 거 아니냐, 아니 1대0으로 졌는데 뭘 보고 좋다고 평가하는 게 있는 거냐 라는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 시점에서도 로리 휘트웰 같은 경우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기는 졌는 게 맞는데 그들의 시스템이 보여준 잠재력은 그래도 좀 믿고 기다려 볼만하다. 아모림이 기회를 받았으면 한다.
그래서 이렇게 패널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고 제가 좀 요약을 해놓은 건데, 이 앤디 미튼이 마지막에 한 말이 딱 상황을 요약을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의 성적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너무하죠. 너무하죠. 정말 처참하고 너무 보기가 안 좋고 믿음이라고는 가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순위? 그런 경기력? 근데 저는 이게 지금 맨유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무리면 그 말. 이번 시즌은 우리가 롤러코스터가 될 것 같다. 어떤 때는 좋은 때가 있을 거고 어떤 때는 또 안 좋을 때가 있을 거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저는 그 부임 초기에 했던 그 인터뷰의 발언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한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는 또 경기력이 안 좋고 그랬지만은 고작 또 몇 주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은 맨시티를 잡고 리버풀하고 안필드에서 2대2로 비기고 아스날하고 승부 차이까지 간 끝에 이기고 이런 좋았던 그림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예상하고 시작한 걸 텐데 필요 이상으로 욕먹는 것 같네요. 여기서 내용 중에 나왔던 게 딱 그런 거였잖아요. 정확하게 짚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모림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을 포기하고 다음 시즌을 위해 시스템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정작 닥쳐보니까 진짜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니까 이들이 그 현실을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상황을 정확하게 짚은 게 아닌가. 아모림 왔을 때 뭔 내용들이 많았냐면은 그때 뭐 방송하고 뭐 영상 만들고 이제 댓글이나 채팅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은 이번 시즌 탱킹하고 시스템 만드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채팅들이랑 댓글들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정작 진짜 닥쳐보니까 쉽지가 않잖아요. 정작 그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닥쳐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지. 맨유 팬들이 지금 절망하는 거는 사실 결과에 대한 절망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가늠이 안 가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어떤 경기에선 엄청 잘해. 와, 저렇게 막아세우고 탄탄하게 수비하고 필사적으로 역습 나가서 골 넣고 어떻게든 하려는 투지 보여주고 그런 경기 보여주다가 다음 경기만 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 후방에서 빌드업하다 뺏기고 골 먹고 탈압박 안 되고 넣어야 될 골 못 넣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한 발짝 전진했다고 느끼는 순간에 또 이보 후퇴해.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좀 전진했나? 발전했나? 싶으면은 또 그 다음 경기 보면은 이보 후퇴해.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이거 제대로 된 길로 가는 거 맞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아모림하고 맨유 선수단 잘못이 맞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미약한 변화라도 조금씩 발전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뭔가 시스템이 자리 잡는 모습들 이런 거라도 보여줬으면은 맨유 팬들이 만약에 결과가 안 좋고 뭐 어느 팀한테 지든 그 성적표를 봤을 때도 그래도 우리가 시스템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경기에선 시스템 자리 잡는 거 보여주다가 또 어떤 경기에서는 말짱 도루묵. 여기서 의심이 안 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아모림을 계속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믿지 않을 것이냐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아모림이 정말 맨유를 구원할 더 가이냐 그 사람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갔던 그런 감독들 중 하나가 될 것이냐 뭐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발전한다는 게 그 감독이 잡은 가이드, 전술, 플레이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는다는 게 뭐 아까 팟캐스트 내용 중에서도 나왔지만은 지름길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할 거야? 선수들 하나하나 붙잡고 뭐 세뇌를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선수단 전체를 다 계약 해지한 다음에 그 감독이 원하는 선수들 11명으로 한꺼번에 다 채울 거야? 어렵잖아. 만약에 믿는다면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뭐 아까 채팅창에서도 봤지만은 그 아르테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아스날 뭐 아르테타 얘기도 나오고 뭐 아스날도 아르테타 믿어줘야되는데 아모림도 믿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아르테타가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아스날 보드진의 믿음을 받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 보드진이 평가하기에는 뭐라고 될까, 라커룸에서의 그런 뭐라 될까 변화들, 팀 전체가 좀 하나로 모여지고 팀 스피릿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모습들, 그리고 경기력에서 뭐 결과는 못 챙겼을지언정 한번 자세히 뜯어봤을 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할 때 야 그래도 시스템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결과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드진들이 아르테타를 쭉 믿고 기다려준 거지, 발전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냥 무지성 믿음은 해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아모림뿐만 아니라 어떤 감독이 됐든 간에 야 아스날도 아르테타를 믿어줬는데 우리도 누구누구를 믿어줘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아스날도 그렇게 행동할 만한 근거는 있었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새 감독이 그런 근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발전이 없다면 맹신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거는 아모림의 단순한 그런 경기의 결과, 순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하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던, 예시로 들으셨던 그 아르테타의 경우처럼 조금씩이나마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를 봐야겠죠. 남은 시간 동안.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맨유도 당연히 아모림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맞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3분의 1 남았죠? 시즌도. 어느새 24-25 시즌이 다 끝나갑니다. 일단 저는 원래 맨유가 하던 백포 투볼란치부터 뭐 돌아와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백포 투볼란테 쓰는 게 뭐 백포 시스템 투볼란테 4-2-3-1 그 얘기가 내내 나오잖아요. 아모림 오고 나서도 뭐 국내뿐만 아니에요. 보면은 뭐 해외 기자들 뭐 팬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얘기 많이 나옵니다. 백포 좀 써라. 맨유가 백포를 써야지 백쓰리가 웬 말이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백쓰리밖에 안 쓰는 아모림을 데려와 놓고 걔한테 백포를 쓰라고 하면은 이게 순서가 맞나요? 그럴 거면 아모림을 데려오면 안 됐죠. 애초에 백쓰리밖에 안 쓰는 감독을 데려와 놓고 걔한테 타협 좀 해라. 백포를 써라. 그렇다고 아모림이 백포를 안 쓴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백포를 썼었죠. 어떻게 썼냐면은 지난 팰리스전이었죠. 아모림이 이날 백포를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위에 마이누 제로톱을 놓고요. 가운데 브루노 페르난데스 있고, 브루노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랑 해리 맥과이어 사이 공간, 이 공간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서 왼쪽 센터백 자리를 맡았죠. 리산드로가 넓게 벌리고 해리 맥과이어랑 그 사이에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리고 맨 위에 있던 코비 마이누가 브루노가 있던 이 공간에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투톱이 남고 그 가운데 4명, 맨 뒤에 4명. 변형 4-4-2죠. 백포를 썼어요. 물론 이게 변형 시스템이긴 했지만은 아모림이 백스리만 고집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그거. 이런 포메이션이 나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포메이션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차피 포메이션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요. 백스리냐 백포냐 난 이게 중요한다고 생각은 안 해. 또 이게 전부도 아니고. 다만 그 시스템으로 경기 중간중간에 어떤 그림을 만들고 싶으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야 너 변화 좀 줘라. 아니 고집이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모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계속 변화를 들고 오기는 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브루노 아래로 떨어지면서 변형 4-4-2 만드는 이런 시스템도 있었고,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측면에 있는 윙백들이 올라가서 윙어가 되는 3-2-4-1 시스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에 있던 지르크지가 아예 미드필더로 빠지면서 가르나초랑 호일룬이 투톱이 되는 3-5-2 시스템,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는 줍니다.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건 진짜 속된 말인데 좀 비속어를 쓰자면은 일종의 똥꼬쇼에 가까울 정도로 매 경기마다 어느 정도의 변화는 들고 와요. 난 이 사람이 고집이 세다 이런 느낌은 딱히 안 들어. 그래서 아니 진짜 난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 진짜 힘들게 계속 뭔가 갖고 오는데 그게 안 될 뿐이야. 고집이 센 건 아니야. 내가 볼 땐 뭐 부상 문제가 됐든 뭐 선수의 컨디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상대에 대한 맞춤형 전술이 됐든 아모림이 뭔가를 계속 바꾸려고 매 경기 변화를 주고 뭐 소위 얘기한 똥꼬쇼를 하고 전술 변화를 하고 이러는데 결과가 안 따라올 뿐이야. 그게 제일 크지만 결과가 안 따라와요. 이 사람이 뭐 변화를 안 한다? 고집이 너무 세다? 이 얘기는 그 백쓰리, 백포 그 키워드에 꽂혀서 그런 건데 정작 뜯어보면은 그 안에서 변화를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변화 많이 하면서 결국에는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지. 그리고 아까 그 팟캐스트 내용에서도 나온 얘기지만은 어느 정도 아모림에 대한 낙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그 축구를 많이 근거로 봐요. 스포르팅이 순위가 좋았다? 우승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팀이 보여줬던 그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거를 많이 근거로 보는 거죠. 근데 그것만 따지면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하고 있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테나우는 그렇게 따지면 테나우는 그래서 전 팀의 시스템만 보고서 믿음을 무조건 가지기에는 또 어렵다. 테나우가 가불기요. 얘 전 팀에서 잘했잖아 라는 이제 감독들 얘기가 이제 테나우로 다 파회가 됩니다. 논리가 이제 테나우로 파회가 돼요. 가불기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을 좀 가져보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나는 기다릴 생각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팬 중 한 사람으로서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비판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뭐 나중에 또 그런 영상을 만들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도 그래도 좀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 막말로 5대0 대승, 7대0 대승 이런 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그리고 그 정도로 맨유 팬들의 눈이 높아져 있지 않아.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게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경기면 됩니다. 조금 더 그 희망을 유지해줄 수 있는 거면 충분해요. 물론 이제 또 다가오는 에버튼전에서 깨질 수도 있고요. 많이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한데 그 경기 결과를 떠나서 조금 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맨유가 잘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나한테 그래. 뭐 지난 얘기지만은 난 진짜 좀 한 달쯤 전에 한두 달 좀 전에 약간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기억이 남았던 채팅이 하나 있었는데 뭐 욕한 게 아니에요. 욕은 어차피 우리 채팅창에서 그런 분이 없어요. 욕이 아니라 뭐였냐면은 형 그러면은 팀갈 하는 게 낫지 않아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난 그게 이해를 해요. 일단은 감사한 거지. 왜냐면은 내가 맨날 이제 맨유 경기 보면서 좀 마음이 안 좋고 맨날 내가 또 힘들어 보이니까 나한테 이제 형 그러면은 팀갈을 해가지고 바꾸는 게 낫지 않겠냐. 일단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그 얘기 해주신 분한테 먼저 감사하고요. 왜냐면은 내가 걱정돼서 한 얘기니까. 근데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팀을 바꾸는 거는 저는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고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일 뿐이에요. 난 그냥 그렇게 못 바꾸는 사람일 뿐이고 그게 나쁜 것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팬분들도 계시는 거고 하시지만은 나는 그냥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나는 맨유가 좋아. 이 팀이 축구를 잘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이 팀이 좋아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맨유가 좋아요. 원래 좋아하는 거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잘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힘들게 버텨서 만약에 정말 다시 그 영광의 시대를 보게 된다라면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 생각을 해요. 이 힘든 상황 15위까지 찍는 상황 이거를 다 보고 견뎌서 프리미어리그 우승하고 챔스 우승하고 트래블하고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본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 순간을 위해 살아왔던 게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축구 클럽 하나 리그 우승한 것 때문에 지질짤 맹피장이면 개추.